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외진 마을에 올해 55살이 된 최은숙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외동딸과 둘이 지내왔지만 몇 해 전 딸이 서울로 떠나 정착하면서 은숙은 홀로 고향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로 채소를 재배해 근처 농산물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가곤 했지요. 매일 아침 해가 산 너머로 떠오르기 전부터 은숙은 벌써 일어나 밭에 나가 배추나 무 같은 채소에 물을 주고 새로 심을 묘종들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떠난 뒤로 한층 외로워졌지만 그런 농사일과 규칙적인 생활이 오히려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대비가 퍼붓고 난 뒤라 날씨가 서늘했습니다. 은숙이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새끼 고양이가 우는 소린가 했지만 곧 귀를 기울이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갓난아기 울음소린가? 걱정이 밀려온 은숙은 흘길을 따라 밭가를 걸어나갔고 마을 담장 근처 무성한 풀숲을 헤치자 울음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구겨진 얇은 담요가 놓여 있었고 담요를 살짝 들춰보니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웅크린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얼굴이 벌개진 아이 옆에는 비닐봉지 안에 분유병과 기저귀 몇 장, 그리고 짤막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한 줄의 부탁이 온갖 고생을 겪어온 은숙의 가슴에 그대로 와닿았습니다. 망설일 새도 없이 은숙은 조심스레 아기를 안고 담요를 감싸 올렸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두면 위험하잖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은숙은 아기의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감싸며 중얼거렸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떠올랐습니다. 나도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우지? 하지만 아기가 가만히 눈을 깜박이면서 은숙 품을 파고들자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조여왔습니다.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해봐야지. 은숙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난방을 올리고 따뜻한 물을 받아 아기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추운 바깥에 버려졌는지 아이는 귀와 손끝이 시뻘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은숙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걱정 말렴. 이제부터 네가 외롭지 않도록 지켜줄게. 엄마가 되어줄게. 그날 밤 은숙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몇 번이고 아기의 천을 확인했습니다. 아기가 배고파 울면 분유를 먹이고 또 이불이 거치진 않았는지 살폈지요. 이튿날 아침 병원 겸 보건소 역할을 하는 QQ아 보건소에 아기를 데려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기가 약간의 영양실조 상태라며 특별히 주의 깊게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유나 기저귀, 병원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만만치 않았지만 은숙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벌어야지. 이 아이부터 살려야 해. 그날부터 은숙은 새벽에 채소를 수확해 아침 일찍 농산물 시장에 팔고 밤에는 근처 농자재 상회에서 종자 찰세정, 천종치, 선별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했습니다. 쟁기를 오래 쥐어 굳은 살이 박인 손은 어느새 씨앗을 고르느라 붓고 갈라졌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기가 방긋 웃어 보이면 힘든 것도 잊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살기도 빠듯한데 애까지 키운다고. 그래도 저 아이를 살려준 건 대단한 일이지. 험담도 응원도 섞여 있었으나 은숙은 그저 아기를 돌보는 데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아기는 점점 웃음도 많아지고 옹알거리며 자라났습니다. 마마. 비슷한 소리를 낼 때면 은숙은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시울을 붉히곤 했지요. 은숙은 아기에게 강서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강원도의 산처럼 강인하고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우가 도를 지날 무렵 은숙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려야만 훗날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친부모 신원이 전혀 불분명한 아이를 입양하려면 법적으로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은숙은 구청 사회복지 담당을 찾아가 상담했고 담당자는 정식 입양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친생자, 칠삼걸리간 친청, 시섬겨신차리 점점전증더가 아니라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나중에 법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입양, 신청서부터 시작해 아이를 어떻게 발견했고 왜 기르기로 했는지 등등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지요. 혼자 사는 분이 왜 애를 입양해 키우려고 해요?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요즘 세상에 저런 결심은 멋지네. 그렇지만 은숙은 담담히 이 아이가 제 가족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라며 흔들림 없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마침내 가정법원에서 최은숙의 양자로 서우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서우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던 날 은숙은 복도에 서서 기쁨에 겨워 울고 말았습니다. 서우야, 이제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되었구나. 시간이 흘러 서우는 무럭무럭 자랐고 버릇없이 굴기보다는 아주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물을 주거나 모종을 심을 때 서우는 작은 손으로 엄마를 돕곤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마을 사람들도 은숙 모자, 무지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몇몇 친구가 서우를 보고 이상한 말들을 하기도 했지요. 왜 너랑 엄마가 안 닮았어? 너 아빠는 없어? 아이들의 이런 말이 서우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어느 날 서우는 눈이 붉어진 채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제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래요. 저만 이상하대요. 서우가 주눅든 모습을 보니 은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은숙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는 엄마 아들이 맞아. 남들 말이 어쨌든 우리의 인연만은 변치 않아. 엄마는 네가 소중해. 그날 밤 은숙은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아이에게 언제까지나 편견을 막아줄 순 없겠지. 하지만 이 아이가 상처를 딛고 굳건히 살아가도록 내가 더 든든히 지지해줘야지. 그렇게 모자, 무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서우는 공부도 곧잘 하고 친구들을 잘 돕는 성격으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은숙을 볼 때마다 서우가 마음도 따뜻하고 공부도 잘해요.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은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긴 노동의 피로도 잊혔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읍내 큰 학교나 인근 도시로 통학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밭일 뿐 아니라 저녁에는 농산물 분류 작업, 주말에는 가까운 농장에서 파종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점점 허리가 굽고 몸이 쇠약해졌지만 은숙은 늘 서우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이런 모습의 서우 역시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서우는 강원도 교육재단에서 주최한 장학금 선발을 위해 한 편의 수필을 냈습니다. 그 글에는 엄마는 저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그 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지요. 서우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고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경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은숙은 서우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서우, 네가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야. 고등학생이 된 서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밤에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도 조금씩 하면서 어머니의 약값이라도 보태고자 했습니다. 은숙은 너는 공부에만 신경 써도 돼 라며 만류했지만 서우는 엄마가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제가 도울게요 라고 고집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서우는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합격했고 학비,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최은숙 씨 아들 대단하네 하며 축하했습니다. 은숙은 아이가 또다시 멀리 떠나게 되니 한편으론 아쉬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서우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서우야, 네가 꿈을 향해 나아가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마음껏 날아봐. 서우 역시 엄마를 꼭 껴안고 다짐했습니다.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반드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시간은 산바람처럼 순식간에 흘렀고 서우는 대학을 졸업해 서울의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 빠른 승진까지 하게 되었지요. 바쁜 직장. 생활로 고향에는 자주 내려오지 못했지만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엄마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서우 마음 한구석엔 늘 미안함이 컸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렇게 성공할 수도 없었겠지. 얼른 엄마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 서우가 맡은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해 꽤 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서우는 어릴 적 스스로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서우는 곧장 강원도로 내려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이 자라났던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집을 알아봐 리모델링을 맡기고 내부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싹 손보았습니다. 커튼을 갈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두 모자의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나무 선반도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난 뒤 서우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가. 꼭 보여드릴 게 있어. 은숙은 놀라면서도 반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내려와? 별일 없는 거지? 서우는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엄마,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 내려가서 설명해 줄게. 라며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우는 예전 집에 들러 엄마를 태우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엄마는 좀 더 수척해 보였지만 엄마 역시 아들을 보자 금세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우야, 잘 지냈니? 자주 못 내려오니? 엄마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서우는 엄마를 조심스레 채모시고 산길과 언덕길을 달려 어느 작은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푸른 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은숙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니?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서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이제 엄마 집이야. 더는 고생 안 하시고 편히 지내셨으면 해서 내가 준비했어. 은숙은 깜짝 놀라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 구석 하나 허투루 꾸며놓은 데가 없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 속 흑투성이 소년과 환하게 웃는 여인의 모습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은숙은 숨이 막힐 듯 벅차올라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우야, 엄마는 네가 건강하기만 해도 소원 없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해주다니. 서우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살려주셨잖아. 그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어. 이제 내가 엄마 행복을 지켜드릴 차례야. 우린 언제까지나 가족이니까. 해가 기울 무렵 서우는 마을에 사는 익숙한 이웃 몇 명을 초대해 제 집들이 겸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들 어머, 은숙 씨도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 서우가 이렇게 출세해서 집까지 마련해주고 라며 기뻐했습니다.
은숙은 제가 한 건 별로 없고 서우가 씩씩하고 잘 자라준 덕분이죠. 라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자 두 모자는 들판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강원의 논밭, 시골 밤하늘에 총총한 별이 수놓였고 귀뚜라미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서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엄마가 날 거둬주신 덕분이야. 지금도 그 은혜를 떠올리면 너무 고마워. 엄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우야, 사실은 엄마가 너를 만난 게 오히려 엄마한테도 큰 구원이 됐단다. 네가 없었으면 엄마는 훨씬 더 외롭고 힘들게 살았을 거야. 깊은 산골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모자의 마음만은 뜨겁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지어진 집은 영원히 변치 않을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맺은 가족. 이보다 더 진실한 가족이 어디에 있을까요? 비록 힘겨운 시작이었지만 그 모든 걸 딛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은숙과 서우. 강원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이 모자의 이야기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진심과 선택,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말이지요.